2007년 영화 새끼가 제44회 금마장 시상식을 휩쓸던 그날 배우 진충은 유력한 여우주연상 후보인 영화 새끼의 여주인공 탕웨이를 제치고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물론 영화 새끼에 출연하기도 했지만 진충의 수상작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호주 영화 더 홈송 스토리즈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영화 속 주인공 로즈의 실제 인물은 이 영화의 감독 토니 아이레스의 엄마입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 로즈의 남자친구는 쉴 틈도 없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1964년의 어느 날 로즈는 화려한 유흥업소에서 노래 한 곡으로 호주 선원 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데요. 흐릿한 조명 아래 빨간 립스틱을 바른 요염하고 섹시한 로즈에게 빌은 단단히 빠졌고 그녀에게 청혼을 합니다. 안정된 생활을 갈망하던 로즈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고 곧 빌과 결혼하기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호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왔던 로즈는 빌에게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로즈는 결혼한 지 불과 7일 만에 빌의 곁을 떠나 아이들과 함께 시드니에 왔습니다. 로즈는 외모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모든 종류의 남자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계를 위하여 여러 남자들을 전전하며 다녔고 톰과 메이도 따라서 새아버지가 수없이 바뀌어가는 아이러니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7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로즈도 이제 늙어가기 시작했고 그녀가 사냥한 남자들의 조건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주거 환경도 악화되어 갔죠. 하지만 이런 곳에서도 로즈가 남자와 다투는 바람에 살아남기 힘들어졌습니다. 1971년에 이르러 결국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멜버른으로 돌아가 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빌은 수년 동안 버림받았지만 로즈에 대한 마음만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는 로즈가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늘 그래왔듯 로즈는 또 생계를 위하여 빌에게 웃음을 지으며 더 많은 환심을 샀습니다. 아이들이 빌을 아저씨라고 부르자 그녀는 서둘러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Uncle, father, he your father.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제 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으려나 생각되던 그때 빌의 말은 그녀의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알고 보니 빌은 1년 내내 바다에 나가 있기 때문에 빌의 어머니가 집을 돌보는 것을 돕기 위해 그의 집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난 시어머니와 며느리, 빌의 어머니는 이 무분별한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것을 봐서 그는 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후 톰과 메이는 즐겁게 장난을 쳤습니다. 그들에게 안정적인 삶은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이죠. 로즈는 당연히 교환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로즈는 그녀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온기로 빌에게 보답했습니다. 이런 열정은 빌이 그들을 받아주는 대가였습니다.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의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로즈는 먼저 거실에 직접 커튼을 걸며 공간 점유 측면에서 시어머니를 이기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어머니도 반격하는데요. 바로 저녁에 맛없는 음식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로즈는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며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톰은 도무지 먹기 힘들어 뱉어냈습니다. 告诉老家伙，东西很好吃。The food's delicious, Grandma. Yeah. 로즈는 여기에 발붙이려면 체면상 빌을 난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던 로즈의 생각은 또 다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빌이 다시 바다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남자가 곁에 없기만 하면 불안해하는 로즈. 빌은 그런 로즈에게 돈다발을 건네고는 매달 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다시 떠날까봐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빌이 떠난 후 로즈는 역시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았습니다. 로즈는 유흥업소에서 입었던 치파오를 전부 꺼내 세탁했습니다. 그리고는 짙은 화장을 하고 거리에 나와 마치 스타처럼 뽐내며 새로운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로즈의 목표는 홍콩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종업원이 그녀에게 음식을 주문할 것인지 물었지만 로즈는 아나무인격으로 곧장 뒤쪽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계산은 영리했습니다. 홍콩 레스토랑이라. 그렇다면 주방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 홍콩 출신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방에는 식재료를 손질하는 홍콩 여성 위니와 요리하는 홍콩 청년 조가 있었습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로즈는 먼저 자신을 유명한 가수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국 땅에서 위니는 똑같이 홍콩에서 왔다는 로즈와 곧 친해졌습니다. 눈빛을 보아하니 로즈는 또 새로운 사냥감을 찾은 것 같네요. 그렇게 아이들은 돈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맛있는 한 끼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로즈는 비리 준 생활비를 모두 써버리자 또 아이들을 데리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이날 마침 위니의 소개로 로즈는 레스토랑 사장을 만났습니다. 사장은 로즈가 유명한 가수라는 말을 믿고 곧바로 푸짐한 상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세 모자는 또 한 번 배불리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로즈는 음식을 서빙하는 조를 유혹하며 그와 예사롭지 않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보아하니 또 한 명의 새아버지가 생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남들 앞에서 아무리 환하게 웃는 로즈일지라도 늦은 밤만 되면 그녀는 상자를 열고 그 안에 소중히 간직된 초상화를 꺼내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방탕한 생활의 이면에서 그녀도 한때는 진실된 삶을 살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로즈는 조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달콤함 이후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알고 보니 최근 들어 출입국 심사가 엄격해졌는데요. 불법 체류자인 조는 룸메이트가 잡혀가자 자신도 추방당할까봐 두려워 시드니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로즈와의 인연에 관해서는 로즈에게 결정을 맡겼습니다. 로즈는 당연히 조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갈 곳이 없는 조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는 조를 이모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심스럽기도 했지만 아들의 동의를 거쳤다는 로즈의 말에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는 로즈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조와 함께하는 동안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즐거웠습니다. 무뚝뚝한 빌과는 달리 조는 밝고 명랑했으며 동심이 넘쳤습니다. 그는 로즈와 아이들을 해변에 데려가 친구처럼 놀아주기도 하고 집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즐겁게 애니메이션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가 한밤중에 엄마의 방을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방황의 날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깊이 잠든 어느 아침 시어머니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엄마와 조의 관계는 끝내 들통나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배은망덕한 세 식구를 분노로 내쫓았습니다. 로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조와 함께 도망쳤습니다. 조와의 관계에 큰 기대를 가져서가 아니라 단지 남자 없이는 살 수 없어서였습니다. 단 한순간도 혼자서 감정적 공허함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레스토랑 사장의 소개로 교회에 허름한 집을 임대했습니다. 한편 조의 얼굴엔 그다지 행복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출 방식은 로즈 세 식구의 생계가 무거운 짐이 되어 그의 어깨를 짓누를 것이 분명했습니다. 톰의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엄마가 누구와 함께 있고 싶든 상관없었고 단지 안정된 삶을 살고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Uncle Joe, good man. That's what you said about Uncle Bill. Hey, cheeky boy. Uncle Bill, not Chinese. Your mother tries her best. Not easy for her. 엄마의 말은 결국 아들을 설득시켰습니다. 조는 어쩌면 엄마가 찾은 마지막 남자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기대한 대로 로즈는 앞치마를 두르고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로즈는 아이들과 함께 정성을 담아 음식을 만들어 조에게 차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의 불만을 가라앉히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새 모자에 적지 않은 생활비를 조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도 어찌 보면 이제 막 성장한 어른에 불과했습니다. 직업이 불안정한 데다 한창 놀 나이에 갑자기 일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그로 하여금 로즈와 거리를 두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도박을 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도박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돈을 잃었고 로즈도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我幫你同邊個打電話啦，話你今晚去唔到啦，你留低同我哋一齊啦，好嗎？你陪下我啊！ 예전 같았으면 다른 남자를 찾으러 갔을 터이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은 더 이상 갈아탈 여력이 없었습니다. 로즈는 자존심을 버리고 레스토랑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멀어지는 조의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박빚 때문에 조는 일하러 멀리 떠나려 했습니다. 빚을 다 갚으려면 3개월이 걸린다며 말이죠. 로즈는 애원하듯 떠나려는 조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조가 이렇게 떠나면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분명히 다른 여자를 찾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조의 결심은 굳세였습니다. 그는 울부짖는 로즈를 뒤로 한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톰은 엄마의 이런 히스테리를 수도 없이 봐왔지만 여전히 익숙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누나 메이의 품으로 움츠러들어 잠을 청했습니다. 한밤중에 들려오는 물소리에 잠에서 깬 톰. 그는 소리를 따라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가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톰은 엄마에게 일러주려 했지만 엄마는 아무리 깨워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약병을 보고 나서야 엄마가 또 다시 극단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로즈는 또 한 번 극단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로즈는 남자에게 버림받을 때마다 항상 수면제를 먹으며 보복하겠다고 위협하곤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위세척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즈의 어리석음 때문에 톰은 처음으로 엄마에게 혐오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메이는 톰이 병원에 함께 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톰은 가고 싶지 않았고 결국 메이는 혼자 차에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톰은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나가 엄마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를 바라며 밤새도록 전화를 지켰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큰 걱정을 떠안아야만 했던 톰은 자신도 모르게 코피를 흘렸습니다. 이는 로즈가 영원히 깨닫지 못할 아픔입니다. 엄마가 퇴원하던 날 딸은 엄마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톰은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로즈는 아들에게 정중히 약속했습니다. 下次妈妈要再这样的话，你就骂我，妈妈是个坏妈妈，就不会了，我再也不会了。 톰은 결국 엄마를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일은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집에 와보니 조도 어느새 돌아왔습니다. 로즈는 조가 마침내 마음을 돌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돌아온 이후로 자신에게 특별히 공손하게 대한다는 사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조는 오히려 로즈의 성인이 되어가는 딸과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남매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메이를 조수석에 앉히기도 했습니다. 조는 메이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록음악을 틀기도 하고 메이가 자신을 아저씨라 부르자 이름을 부르라고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Not Uncle Joe, just Joe. Thank you, Joe. 한편 조가 돌아온 이후로 로즈는 점차 현모양처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끝도 없이 집안일을 하고 밖에서는 끝도 없이 설거지를 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칙칙한 옷에 흐트러진 머리 그리고 화장을 하지 않아 유독 늙어 보이는 얼굴. 과거의 무대에서 빛나던 그 매력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치명적인 배신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조는 일부러 로즈와 일하는 시간을 엇갈리게 했습니다. 메이와 단둘이 있을 기회를 더 많이 갖기 위해서였죠. 이날 조와 메이는 방에서 단둘이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톰이 갑자기 들어오자 메이는 화가 나서 그를 쫓아냈습니다. 톰은 그제서야 누나가 엄마의 남자친구를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로즈는 아직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로즈는 딸이 숙제를 끝내지 않은 것을 발견하는데요. 그녀는 메이가 멍청하다며 불평했습니다. 메이는 변명하려 했지만 뜻밖에도 톰이 앞다투어 엄마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She was playing guitar for Uncle Joe. That's why she hasn't finished. 그때까지도 로즈는 아들의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은 힘들게 일하는데 다른 시간을 낭비한다며 비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로즈와 딸의 사이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날 로즈는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치파오를 꺼내 차려입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그녀는 예전의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사람들이 딸의 미모를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그녀는 자신의 시대는 이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를 더욱 불쾌하게 만든 것은 그 후 함께 영화관에 갔을 때였습니다. 딸과 조는 심지어 그녀의 눈앞에서 시시덕거렸습니다. 이를 지켜본 로즈는 깊은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영화관을 나오면서 로즈는 마침내 딸에 대한 인신공격을 참지 못했습니다. cheap slut.
Show your arm, show your shoulder. That might be what you work. 조가 로즈의 말이 심하다며 비난하자 로즈는 더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겪었던 온갖 억울함을 한꺼번에 쏟아냈고 다툼은 집에 돌아와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톰은 또 다시 익숙한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벽에 공을 던지며 엄마의 고함 소리를 덮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다시 자살하고 싶다는 엄마의 말에 멈춰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로즈는 또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조는 더 이상 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에 가득 찬 거의 미쳐있는 로즈를 뒤로 한 채 냉정하게 가버렸습니다. 로즈는 분노의 화살을 딸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녀는 딸의 머리를 눌러 거울을 보라고 강요하며 그가 이 얼굴로 자신의 친엄마를 죽인 것이라며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메이는 필사적으로 달려가 문을 닫고 화장실에 숨었습니다. 로즈는 밖에서 한바탕 포효한 후 다시 술로 괴로운 심정을 달랬습니다. 톰은 누나가 걱정되어 화장실로 가 살펴보려 했지만 로즈는 막았습니다. 마침 이때 떠났던 조가 돌아왔습니다. 로즈는 조가 마음을 바꾼 줄 알고 자신의 요구를 말합니다. 하지만 조는 사실 그녀가 또 극단 선택을 할까봐 걱정되어 다시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메이가 화장실에 있다는 말을 들은 조는 급히 다가가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로즈는 겉으로는 딸이 거기서 죽는 게 낫다고 홧김에 말하지만 마음 한켠으론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니 메이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 선택을 한 것입니다. 조는 메이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긴급 구조 뒤 메이는 드디어 생명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로즈는 마침내 자신의 사랑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떠나가는 조를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로즈는 자녀들이야말로 자신이 지켜야 할 대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편 톰은 누나의 건강과 평안을 두 손 모아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톰은 엄마를 점점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그는 엄마가 다시 죽어가는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전처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나를 만나러 혼자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여전히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직 자고 있다는 말을 들은 메이는 엄마가 또 다시 극단 선택을 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이 순간 톰은 엄마가 미칠 듯 증오스러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와 보니 엄마는 아직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익숙한 약병이 놓여 있었죠. 하지만 그는 냉정하게 불을 끄고 방으로 돌아가서 침착하게 포커를 쳤습니다. 그는 정말로 엄마가 그대로 죽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엄마를 위해 긴급 전화를 걸었고 다시 예전처럼 엄마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톰은 당분간 조에게로 보내져 조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톰은 엄마보다 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성격이 좋고 웃음기가 많아 항상 친구처럼 톰을 잘 대해주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엄마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메이는 서둘러 엄마를 보러 달려갔습니다. 생사를 넘나든 두 모녀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과거의 모든 안 좋은 기억은 이 순간만큼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수면제는 로즈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항상 그녀를 잠시나마 원래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죠. 그녀는 딸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렸을 때 로즈는 형제자매가 많았습니다. 집안의 막내였던 데다 또 여자라는 이유까지 겹쳐 집에서는 늘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그녀는 한 중년 남성에게 강제로 시집 보내져 그의 첩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연이어 2번의 임신을 하였으나 불행히도 아이들은 모두 요절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완전히 잃었고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 쓸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적어도 남편의 남동생 문원이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한편 전쟁에 나갔던 문원은 부상을 입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문원은 온화하고 배려심이 깊어 로즈로 하여금 처음으로 존중받는 느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비로소 삶의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보낸 날들은 로즈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나날이었습니다. 그녀가 상자 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자화상은 바로 문헌이 이 시기에 그려준 것입니다. 재능 있는 남자와 아름다운 여인. 들끓는 두 청춘의 마음은 어느 늦은 밤 드디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얼마 안가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은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문헌은 결국 로즈를 데리고 상하이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병에 걸린 문헌은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고 두 사람의 생활은 점점 더 쪼들려만 갔습니다. 급기야 어느 날 문헌은 피를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즈는 그에게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는 편지를 써라 부탁했습니다. 로즈가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문헌은 편지에서 돈을 요구하기는커녕 되려 형님에게 로즈를 다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유언을 남긴 뒤 문헌은 로즈가 외출한 사이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 로즈의 자유를 바꾼 것입니다. 로즈도 절망에 빠져 그를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딸 메이입니다. 엄마의 과거를 알게 된 메이는 마침내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여 조가 자신을 찾아왔을 때 메이는 단호하게 관계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조도 메이를 이해했습니다. 有杨哥，你有妈的。 조는 그렇게 엄마와 딸 사이에서 물러났습니다. 한편 멀리 바다에서 로즈의 소식을 들은 빌은 퇴원을 앞두고 먼 길을 달려 급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로즈에게 어머니가 이사 가셔서 집이 넓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이나 배신당했지만 그는 여전히 로즈를 무조건 받아들였습니다. 로즈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로즈는 아이들을 데리고 멜버른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멜버른에 정착한 톰은 곧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함께 집 앞을 지나가던 어느 날 친구는 로즈가 옷깃이 활짝 열린 잠옷을 입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는 것을 목격하는데요. 로즈는 재빨리 잠옷을 조여 입었지만 톰은 난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곧 친구들이 그의 엄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친구들의 비웃는 소리에 톰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가 없어 화장실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엄마에 대한 불쾌감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모든 눈물을 다 쏟아낼 것 마냥 아주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 후로 엄마가 돌아가실 때에도 눈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얼마 안가 로즈의 고질병은 다시 재발했습니다. 빌이 다시 바다로 나가자 그녀는 또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로즈는 아이들에게 홍콩에서 일했던 유흥업소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자신에게 돌아와 달란다고 말하는데요.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다며 말이죠. 로즈는 여전히 홍콩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을 다시 가질 수 있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환상을 품고 있었습니다. 톰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엄마에게 반항했습니다. I don't want to go to Hong Kong. You shut up. You go to Hong Kong. I hate you. Stop it. Go away. 로즈는 늘 그랬던 것처럼 톰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톰이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신을 향해 미소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순간 로즈는 마침내 자신이야말로 아이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톰에게 모든 것을 잘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톰은 엄마가 완전한 종말로 정리할 것이라고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로즈는 자신의 자화상을 바라보며 아주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깨어난 톰은 평생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엄마가 목을 맨 채로 창고에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메이는 엄마가 예전처럼 다시 깨어나기를 바라며 필사적으로 밧줄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번에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마치 문헌이 자신의 죽음으로 로즈의 자유를 바꾼 것처럼 로즈도 자신의 죽음으로 두 아이의 자유를 맞바꿨습니다. 서럽게 울고 있는 누나를 본 톰. 그는 한밤중에도 몇 번이고 자신에게 울어야 한다고 되뇌었지만 도무지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로즈가 세상을 떠난 후 빌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일찍 은퇴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로부터 3년 후 그는 심장마비로 돌연 사망했습니다. 이후 메이는 멜버른에 남아 심리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학교에서 심리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톰은 이후 다른 도시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작가가 되었습니다. 톰과 메이는 어린 시절 그런 일들을 겪었지만 모두 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함께 있을 때 엄마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톰은 엄마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그녀를 기억하고 느끼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녀에 대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